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충청과 남부지방에 일어난 최악의 물난리로 인해서 정부의 재해대책과 4대강 보호 처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는데요. 나라 안팎을 둘러싼 현안과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숲과 바다에 이어서 새로운 랜드마크로 주목받는 여름 피서지를 둘러보고 무더위도 거뜬하게 이겨낼 바다의 보물을 소개해드립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뉴스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취재 현장의 기록, 취재 기자의 솔과말입니다.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비로 인해서 충남의 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피해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먼저 이번 집중호우 지난주 13일부터 우리 지역에 많은 물폭탄을 쏟아냈습니다. 집중호우가 충청권에 영향을 미쳤던 지난 13일부터요. 청양 정선에 665mm, 공주 589, 세종 496, 대전 369mm가 엿새 동안 내렸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요. 1년에 내릴 비의 전체 양의 40에서 50%가 이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집중해 쏟아져 내린 겁니다. 하루 강수량을 기준으로 봐도 하루에 2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진 곳들이 여러 곳 속출하면서 네. 기상청 관측 이래 역대 1위를 기록한 지역들도 속출했던 이번 장마였습니다. 이게 단시간에 많은 비를 쏟아내면서요. 도시가 또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배수량을 뛰어넘으면서 산사태와 침수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이 때문에 인명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충남에서 4명, 세종에서 1명이 숨졌고 또 대전에서는 그 비가 그친 뒤에 이제 불어난 하천물에 들어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10대 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네. 자,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충남 같은 경우는 농업 지역이 많다 보니까 농작물 피해도 굉장히 많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특히 충남 지역의 경우 농가 피해가 컸습니다. 충남 지역에서 침수된 농경지는 1,200여 헥타르에 이릅니다. 이 축구장 14,000여 개가 한순간에 물바다로 변한 겁니다. 특히나 벼의 경우는 이 물에 잠기더라도 복구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은 시설하우스, 즉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는 수박이나 멜론 같은 특화 작물의 경우는 한 번 잠기면 그대로 죽기 때문에요. 이 피해 액수와 규모가 큰 상태입니다. 가축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이번 비로 가축 19만여 마리가 한 번에 죽었습니다. 소 260마리, 돼지 3천여 마리, 닭 19만여 마리 등입니다. 죽은 가축들은 또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전염병 등에 옮길 수가 있어서 옆에 있는 살아있는 동물들도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럼 관련 뉴스 영상을 통해서 처참했던 수해 현장을 지켜보시겠습니다. 논산의 이 수박 농장은 수확을 불과 보름 앞두고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한순간의 비로 한해 농사가 수포가 되자 농민들은 허무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물이 빠지자 드러난 수해 현장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천 수위가 낮아지면서 무너진 논산천과 금강변 제방엔 임시 물막이 공사가 급히 완료됐는데 말 그대로 응급 처방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지반이 약해져 있는 데다 복구된 제방이 기존보다 높이나 규모가 작아 비가 혹시 더 오면 무너질지 걱정입니다. 인근 저지대 마을 일부 도로는 아직도 물에 잠긴 상태였습니다. 충남 도내에선 농작물 침수가 9,918헥타르에 이르고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된 곳도 411헥타르나 되는 등 1,300여 헥타르가 이번 비로 큰 피해를 입은 걸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현장을 취재하면서 보니까 아마 화면에 담지 못한 부분들도 꽤 많았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느낀 부분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예,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까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당시 상황을 직접 느껴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처음엔 당황스럽기만 했었던 이 집중호우 피해가 점차 절망으로 바뀌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는 계속되는 장마비로 인해서 각종 시설들이 매몰되고 또 침수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는데요. 가령 지난 14일 산사태 피해로 일가족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었던 논산의 산사태 현장에서는 이 출동했었던 소방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안정한 상태에서 2차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구급차들도 2차로 완파되는 그런 긴박하고 완전히 정신없는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습니다. 또 제방이 무너진 논산과 도심이 침수된 공주의 경우는요. 이가 비가 오는 와중에 마을 주민들이 몸만 긴급히 대피했었던 그런 경황 없는 상황도 계속됐었고요. 그리고 이게 주말이 지나면서 비가 잦아들고 피해 복구를 위한 작업들이 시작되자 이런 당황스러웠었던 감정들은 절망과 분노로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물이 빠지면서 피해 현장을 하나둘 지켜보던 피해 주민들은 이것들을 또 어떻게 복구해야 되나, 어디서부터 치우고 닦아내야 하나는 그런 절망스러운 낙담하는 모습을 보이고 했었습니다. 네, 구조 과정에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요. 예. 네. 지금 복구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추가 피해 방지와 또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해서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먼저 복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녹화 진행 중인 금요일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세종 등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도로 등은 이제 정상 통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게 완전한 복구는 아닌 게요. 무너진 논산천과 금강변 제방의 경우는요. 이게 임시 제방을 설치하긴 했지만은 말 그대로 임시 조치일 뿐입니다. 이게 원래 제방 규모로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혹시 모를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그 공공시설보다 복구가 더딘 민간시설의 경우는요. 그 더 큰 걱정이 더 큰 상황입니다. 피해가 집중됐던 청양과 공주, 부여 등에서는 대부분 고령자분들이 계신 곳에 피해가 집중됐기 때문에 직접 복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피해 지역이 전국적으로 워낙 크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도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복구 과정에서 추가로 내리는 비에다가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피해 주민들의 몸과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지쳐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 비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죠? 예, 맞습니다. 네. 정부가 지난 19일 공주와 부여, 논산, 청양 등 충남 4개 시군과 세종시의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지자체의 피해 조사부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대통령의 선포까지 통상적으로 2주가량 걸리는 이 과정을 이례적으로 단축해서 이제 선포한 건데요. 이제 관련 영상을 통해서 먼저 내용 보시겠습니다. 주방은 흙탕물 범벅이 됐고 손님들이 식사하던 밥상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30년간 애지중지 운영해온 가게가 폭우로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폭염특보까지 내려져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군에선 빨래 트레일러를 동원해 주민들의 일감을 줄여주고 가전업계는 전자제품을 무상 점검하는 등 각자의 자리에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며 주말까지가 응급복구를 마칠 골든 타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합니다. 공공시설의 경우 응급복구를 마친 건 전체의 60% 가까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공주, 논산, 부여, 청양 등 충남 4개 시군과 세종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복구 작업에 투입되는 군인들이라든지 또 시민단체, 사회단체 분들께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국가가 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면은 어떤 혜택들이 주로 있습니까? 예, 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은 가장 크게 피해 복구비가 최대 80%까지는 국비로 전환됩니다. 아무래도 열악한 지방비에 비해서 국비가 투입되면은 이 복구하는 과정이 좀 더 신속히 재정 지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지원 같은 것들이 가능할 전망이고요.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12가지의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가령 건강보험료의 경우는요, 최대 50%가 감면되고 침수주택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한 달 동안 면제되거나 깎이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또 통신요금도 일부 감면되는 등의 간접 혜택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에게는 당장의 생계가 막막하잖아요. 이분들한테는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 지적해 주신 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이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네. 가령 침수주택에 주어지는 그 최대 300만 원의 지원비나 주택이 완전 파손된 곳에 지원되는 최대 3,600만 원의 복구비 등은 일반 재난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이나 차이가 없은 겁니다. 대신에 그 피해 주민 개개인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건강보험이라든지 전기, 도시가스 요금 이런 간접
지원들이 이루어지는데 네. 사실 이게 수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는 복구하는데 큰 도움이 못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농민분은 시골에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도 않는데 이거 경감해줘서 무엇하냐라는 그런 푸념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비 피해 이후 충남 등에서는 그 수해로 인한 뭐 잔해물 처리라든지 비닐하우스 내 영농 장비에 대한 그런 재난 지원금이라든지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는데 뭐 그런 거 감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참 와닿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난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이나 큰 차이가 없다. 이건 말로만 포장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맞습니다. 자, 취재기자의 솔까말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청양과 부여 등 비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은 지난해에도 수해를 입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었던 지역들이었습니다. 당시 무너졌던 도로와 옹벽 일부는 아직까지도 복구가 안 된 상태인데요. 1년 만에 반복된 피해에 이제 일부 주민들이 하늘에 대한 원망보다는 지자체와 정부를 원망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겁니다. 피해 주민들이 입은 물적 피해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함께 보듬어야 할 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철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